밤사이 춘천 지역에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출근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일주일 앞두고 과일과 달걀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에 적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명절을 맞는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못 가니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예매가 크게 줄어든 반면 동해안 관광지 숙박업소는 벌써 예약이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LG헬로비전 강원방송과 대한석탄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 서포터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진 데다가 밤새 얼어붙은 곳도 많아 굉장히 미끄럽고 조심스러웠는데요. 이럴 때는 제설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때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길 도로 위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차 한 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부 시민들은 운전대를 돌리거나 차에서 내려 종종 걸음을 옮깁니다. 오빠 나 어떡해? 그래서 가 그냥 그러면. 오빠 어떻게 돌려야겠다. 오빠? 여기서 돌려야겠다. 돌릴 수 있어? 나 간다 그러면? 간다 오빠? 간다? 춘천에는 3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눈이 내려 9cm가량 쌓였습니다. 강원도와 지자체는 장비 650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2,800여 톤을 뿌리는 등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원도와 각 지자체들은 눈이 내리면서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이처럼 눈이 치워지지 않은 구간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접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운전자들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제설 작업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 제설 작업이 돼 있지 않으니까 차가 그냥 미끄러진 거죠. 그 차를 추돌사고로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제설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춘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제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춘천시는 눈이 많이 내려 제설 작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내 쪽 치우다가 또 농촌 지역 있잖아요, 읍면 지역. 거기에 또 버스 들어가는데 또 해갖고 또 거기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설제가 2, 3cm 올 때는 금방 녹는데요. 이게 뭐 7, 8cm 넘어가고 그러면 안 녹아요. 밀지 않으면. 다행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도로의 눈은 대부분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구간과 골목에는 눈이 다져지면서 빙판길로 변해 여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준비하는 마음은 즐겁고 장바구니는 넉넉하게 채워야 할 시기인데요. 차례상 준비에 빠질 수 없는 과일과 달걀 등의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해서 설을 맞는 마음이 마냥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시장에 돌아봤습니다. 채소 가게 앞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오랜만에 되찾은 활기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살까 싶어서 나와본 거죠. 그런데 소비자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앞에 두고도 가격표와 제품을 번갈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빈손으로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일주일 앞두고 농축산물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달걀 등 밥상 필수 품목의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의 체감도는 더욱 높습니다. 올겨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며 생산량이 줄어든 채소 등 신선식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올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의 영향을 받는 달걀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뛰었습니다.
차례상에 빼놓을 수 없는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육류도 10% 이상 가격이 급등해 장보기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보통 뭐 2판씩 이렇게 저희는 샀었거든요. 집에 뭐 쟁겨놓고 먹는데 그렇게는 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명절 특수를 되찾기 위해 대형마트들은 할인 쿠폰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 최근 시세가 39 한 판이 9,000원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관하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 20% 할인 쿠폰을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이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가운데 물가까지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비교적 단출한 설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명절을 맞는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준비도 예외가 아닌데요. 고향에 못 가니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예매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동해안 관광지 숙박업소는 관광객들 문의가 이어지면서 벌써 예약이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 세트가 진열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명절 선물 세트 판매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에 그래도 선물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설날에는 그래도 선물 세트가 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추석보다는 설날이 좀 잘 나가요. 어느 정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선물 세트 판매되는 게 보통 이제 명절 앞에 한 3, 4일간 가장 많이 팔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마음을 선물로 대신 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명절이면 생각나는 이 같은 한과나 선물 세트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많이 늘었습니다. 명절에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면서 귀성 대란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 철도 예매율이 지난해 추석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연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친인척과의 만남에 제약이 생기면서 동해안 숙박업소는 연인과 가족 등 소규모 개별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리조트 등 대형 숙박업소는 이미 예약률이 90%를 넘어섰고 거리두기 등을 위한 룸서비스 예약도 급증했습니다. 요즘에 배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훨씬. 왜냐면 9시면 저희가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주변 상가나 뭐 이런 음식점들 다 문 닫잖아요. 그래서 저희 호텔에서도 룸서비스를 하거든요. 술도 좀 올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로비 지나다 보면은 가실 곳이 없으시니까 객실에서 이제 그 일행들끼리 뭐 시켜서 배달 음식 많이 드시더라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 대명절 설 준비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LG 헬로비전 강원방송과 대한석탄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4일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 서포터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는데요. 동네 가게 함께 가게는 지역 채널을 통해 골목 경제를 혁신할 소상공인 가게를 소개하는 LG 헬로비전의 연중 캠페인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석탄공사는 캠페인 서포터 역할을 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도 LG 헬로비전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서 강원도 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와 근심이 깊어지는데 이번 석탄공사와 함께하는 캠페인이 그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LG 헬로비전 강원방송은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며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강원도는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감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지난해 9월부터 업체 선정 과정 등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사업 주체인 동해 ECT가 시행 능력이 부족하고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진행한 강원도는 최근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지구 그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 관련된 의혹은 실제로 이제 감사관이 모든 서류를 다 감사를 했더니 그거는 법에 위법된 내용이 없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의혹한 내용은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그 어떤 그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 증거 서류 등이 이조 변조되었음을 증명하고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누락되었는지 밝혀 감사원의 재청구에 특별감사를 10건의 토지 보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시행사의 자금력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하면서 인감을 다 가져가서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까 도로 이제 그 인감증명서와 토지 이제 그 넘겨준 서류를 도로 받은 이제 분도 있어요. 이에 일부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업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대책위는 또 동해 ECT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지구지정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혹이 계속돼 당분간 망상 1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시가 오는 11월까지 전 시민 70%를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속초시 생활체육관 내 접종센터를 마련해 이상반응 모니터링과 백신 접종 관련 설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도울 계획인데요. 속초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시민 7만 1천여 명입니다. 철원과 원주, 횡성에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철원과 원주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철새 북상 시기인 이달 말까지 위험주의보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주의보 발령 지역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농장 외부인 출입 금지 등 특별 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ICT 기반 비대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ICT 기반 비대면 관리 시스템 구축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일반 음식점 22곳과 숙박업소 10곳이며 업소당 개선 비용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해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2020년 지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295건으로 1년 전보다 17.13% 줄고 부상자도 414명으로 7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고 전방주시 템반과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가 50% 이상에 달했습니다. 동해시의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는 4만 7천여 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63%가 증가했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주민들에게 드론 국가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영월군은 오는 15일까지 자격증 취득 희망자를 선정해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최대 60%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1년 이상 영월군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춘천시가 소양강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의 역사를 담기 위해 전시관을 만듭니다. 춘천시는 소양강댐 문물화관 1층에 수몰마을 전시관을 조성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양강댐 건설로 춘천시와 양구군, 인제군 등 3개 지역 4,600가구가 이주를 했고 2,700헥타르 논과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